네, 드디어 2015년 국내 증시는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2016년 증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 올리는 방법, 오늘 대응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5년 참 험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말 그대로 개인들만 수익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마이너스 26% 수익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 16%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내년부터 제대로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을 하자마자 미국의 금리 인상의 변수가 또 시장에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연 8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2회마다 한 번씩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하지만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 횟수는 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3회에서 4회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3회를 올리건 4회를 올리건 경제 상황을 보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찬찬히 흘러갈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살펴봤을 때도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여름에 우리 증시까지 1,8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요? 일단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급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목표 경제 성장률이 7%입니다. 지금 중국의 GDP 경제 규모가 11조 2천억 달러인데요. 세계 2위 규모의 이런 중국이 7%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산주의 계획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7%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점차 성장률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낮아지는 성장률이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장의 방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그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거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적 성장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급속도로 중국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둔화율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골고루 내비치고 있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속에서 미국만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반기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돈을 안 푸니까 유럽이나 일본이라도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좀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은 선진국의 금리, 그러니까 안정화된 나라의 국채 금리가 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한국물, 그러니까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한번 비교를 해봐도요. 한국 국채 10년물이 현재 수익률이 2.07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 T노트가 2.305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해보면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한데 왜 미국 국채가 이자를 더 많이 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들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더 싼 미국 국채, 그러면 좀 덜 안전하고 비싼 한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현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처럼 미국만 나홀로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게 될 테고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내내 짓눌렀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국제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30달러 시대는 이제는 맞이를 했고 앞으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가장 좀 중요한, 내년 1분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란산 원유가 내년부터는 이제 핵 협상 타결에 따라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는 수요 부분에서는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공급 부분에서는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 오펙 국가들이 원유 생산 공급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핵 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산 원유가 이제 내년부터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매장량, 여기에 따른 이제 평가 가격이 급락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 뭐 100만 배럴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란산 원유 공급도 올해 6월부터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될 거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유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그러니까 FOMC, 12월 FOMC 전에 100포인트를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추가적으로 유가를 밑으로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1분기를 저점으로 형성하고 좀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유가가 60달러에서 현재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어쨌든 달러의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대외적인 변수들 여러 가지들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2016년에 유망할 만한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좀 여쭤볼게요. 남아있는 대외 변수로는 4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월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4분기 어닝 컨센서스가 아직까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모두 다 4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20조 중반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4분기 컨센서스는 31조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충당금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에 대해 떨어내는 것이 많은 4분기다 보니까요.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년도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으로는 중소형 주들이 1월 효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약,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슈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김정현 의원도 OLED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1분기까지는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관련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6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이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내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6년에는 더 발빠르고 알찬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4일에는 또 슈퍼스톡데이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